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입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하는 방송은 제목나로 적어놨지만 5월달로 넘어갑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5월 첫째 주 5월 3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여러분, 경마라는 거는 경주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경주는 없습니다. 1경주부터 10, 중간중간 부산 경마가 7개 경주가 있죠. 17개 경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17개 경주를 보내드리죠. 그런데 보내준다 그래갖고 이거를 다 전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배팅을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10,000원 사다가도 3만 살 수도 있고 5만원 살 수도 있고 10만원 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산은 한번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서울도 쉬어갈 수도 있는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마는 예상은요, 누가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상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예상을 하는 게 일단 맞고요. 여기에서 벗어난 예상가들은요, 이 사람들은 잘하는 예상가가 아니고 독특한 예상가, 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나 맞추고 이거를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해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떠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예상가들의 예상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워낙 참 이 경마판이 개판 5분 전이다 보니까 그게 현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혹이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마 팬들께서는 그걸 모르고 지금 경마를 하시고 있다는 거 굉장히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상이 왜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셔는 안 됩니다만은 일단은 예상은 예상대로 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배팅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은 예상대로 갑니다만은 틀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틀리는 우리가 못 맞추는 경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맞추려고 뭔가 자꾸 들이대죠. 배팅을 하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추는 경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내가 뭔가 좀 불안해. 어려워. 이런 경주는요, 쉬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마를 뭔가 좀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 경주를 못 맞추면 그 다음 경주가 오면 빨리 배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창고로 막 달려가는 거지. 아니면 핸드폰에 모바일을 막 사는 거야. 왜? 내가 잃었으니까. 못 맞추니까 내가 막 사고 싶어.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마감 3분 전까지는 절대로 창구도 가져가지 마시고 핸드폰도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배팅은요, 마감 3분 남겨놓고 2분, 1분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10만원 막건 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핸드폰에 되고 창고 가셔도 그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1월 마지막 경주를 예상하기 전에 코리안 더비를 제가 좀 참고상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살을 덧붙여 갖고 조금만 더 방송에서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재미는 있는데 결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조금만 더 살을 붙여 갖고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 구독이 눌러주면요 여러분이 알림이 갑니다. 알림이 가면 항보회가 언제 예상을 할지 그걸 참고를 해야 됩니다. 봐야죠. 아니 여러분 제 방송을 안 보고 누굴 봅니까? 저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잘해서기보다는 제가 하는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렵다, 좀 어렵다, 이거 해볼만 하다, 이거 쉬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제 방송을 좀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달라는 겁니다. 안 누르신 분이 다수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고맙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좀 됩니다.
코리안 데뷔 제가 1월 식용주를 하기 전에 코리안 데뷔 요거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갖고 언급하는데, 아무리 제가 오늘 또 제가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니 와일드는 이 레이팅이 뭐 가장 높은데 레이팅이 의미가 없고요. 레이팅의 문제는 아닙니다. 삼재마들은 하루가 다르게 누가 더 말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 따짐이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좋아졌는지 나빠진지 모르죠. 훈련은 진행 중이고 어느 집에서 정말 말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느 집에서는 우리 말 이거 인기 많다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집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내막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마병이 완전 오픈을 해. 근데 그거 누가 합니까? 상금이 5억이나 걸렸는데 1차기 5억 5천 걸렸는데 누가 그걸 공유를 하겠어요? 마사에서도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막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 모르면 우리가 쉬어가고 참아야 되죠. 근데 사고 싶을 때 방법은 금액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충마가 있어야 돼. 퍼니 와일드는 제가 몇 번을 봤지만 내용이 좋아. 모래 반응 따라가도 돼. 스타트가 좋아. 1번이든 16번이든 게이트 번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추첨입니다. 추첨. 나오지 않았다 그더라도 1번을 가도 선입, 16번을 가도 앞에 붙어서 외곽 선입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유리할 수가 있겠죠. 딱 문제는 부산에 1600을 뛰다가 서울에 1800으로 온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1600을 서울 1800이라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또 미친놈 하나가 댓글을 또 악플을 달더라고요. 뭐 서울 1800이나 부산 1600이 같냐 그러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이야기 요지는 이런 겁니다. 부산 1600이랑 서울 1800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경주 거리도 좀 다르죠. 200m 차이인데다가 방향도 틀리죠. 부산은 직선주로 뛰고 우리는 이 건너편에서 뛰는 것 때문에 다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 1800m 뛴 마필이 부산 1600m 거리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뛰는 내용상으로 뛰는 게 좀 비슷하다는 거는, 서울은 1800m가 직선주 들어오면 400m밖에 안 되죠. 부산은 450m. 그리고 오르막이에요. 서울도 오르막입니다만 부산이 조금 더 가파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부산에서 1600을 뛴 마필이 서울 1800을 뛰면 충분히 저는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어떤 또 미친놈이 댓글을 또 희한하게 달더라고요. 뭐 제가 악플 달면 그 악플 남겨놓으면 뭐하면 쥐 아프지. 자, 그래서 제가 댓글도 막을 수 있는데, 댓글을 막는 것보다 댓글을 올려놓고 경마에 대해 소통을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 경마판이라는 게 아무리 제가 호의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건 저는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뭐 그런 놈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에 1600 띠마필이 서울에 1800으로 오면 저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퍼니 와일드가 저는 충분히 소화를 한다. 거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워낙 중장거리 혈통을 가진 외조부 또 조부니까 뭐 조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까지는 다 언급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일단은 거리를 늘려도 가능하다 보니까 퍼니 와일드는 어떤 게이트라도 훈련하는 때 아주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체중이 뭐 마이너스 15, 뭐 플러스 15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체중 조절을 잘하고 있고 체지 상태가 양호하다면 퍼니 와일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퍼니 와일드를 요때 같이 뛰었죠. 퍼니 와일드 뛰었던 경주에 요때 뛴 마피들이 다 나와요. 황금어장, 초콜릿, 청춘의 자유, 판타, 레전드, 브리돌, 라이브, 뭐 이렇게 콩코드 코드 이렇게 해서 헤이브라더, 엄청 많은 마필들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같이 나온 마필들을 몇 대 보니까 퍼니 와일드는 살려놓고 나머지 마필들은 버려야 되겠더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틀리더라도 뭔가 이렇게 정리를 쉽게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퍼니 와일드는 살려놓으면 이 밑에 마피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 버린다는 거는 배팅권에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뛰는 조교사나 마주들은 입성을 하려고 훈련을 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배팅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퍼니 와일드를 살려놓고 나머지들은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버려야 되면 그러면 이 퍼니 와일드가 있으면 다른 마필을 보는 거죠. 그래 보니까 간악산 스카이, 자 서울말이야. 서울말인데 거리적으로는 가능성 있고 안 될 건 없지만 선행을 받았어 모래 반응이 있을 것 같아. 자, 과연 이 마필이 입성을 하기에는 2%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 안 띄어본 마필이야. 그 이런 마필들이 그림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서울 마필이 들어오기에는 부산 마필이 센 마필이 보이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가나산 스카이, 헤이브라더, 청춘은 자이, 닥터 크리스가 있더라고요. 닥터 크리스는 백강력 마방이죠. 그리고 건너키 마주가 1조에 많이 엄청 많아요. 닥터 시리즈는 다 1조 마방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타냐면 진경기수가 탈 것 같아요. 자, 진경기수가 계속 탔었죠. 이마필이 두 번을 뛰다 보니까 전부 다 대차로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선행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선행이냐 선행을 못 받느냐 선행을 피하느냐가 관건인데 죄송합니다. 선행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모래를 맞느냐 못 맞느냐 그리고 모래를 훈련 때 맞아도 한 마리 정도인데 맞지 여러 마리인데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면으로 맞느냐 옆에서 스치듯이 맞느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말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근데 이 닥터 크리스가 최근 2개 경주의 그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마도 팔릴 거예요. 팔리는데 이번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춘의 자유는 조인권 기수가 탔는데 지난번에 같이 뛴 마필이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그랬고요. 여기에 판타스틱 포스도 다시발 기수가 이걸 조교를 시키고 있어요. 판타스틱 포스. 그리고 레전드 히트도 다시발 기수가 이거는 레전드 히트는 박재희 기수가 또 훈련하고 있고요. 콩코드 코드는 이 뒷말들은 안 됩니다. 뒷말들은 출전을 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자, 여기에 글로벌 프린스인가 이게 이 진경 기수가 이렇게 데뷔 전부터 탔단 말이에요. 글로벌 프린스가. 그런데 이게 정도현 기수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도현 기수 훈련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글로벌 프린스는 진경 기수가 5번을 탔던 마필이 애착이 가는 마필인데도 안 탈 것 같아요. 정도현 기수 타니까. 그러면 진경 기수는 뭐 타느냐? 바로 닥터 크리스를 타고 있다는 거, 타고 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닥터 크리스가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이 재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닥터 크리스가 굉장히 힘이 찼다 그래야 되나? 아주 뛰는 주폭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서울 마필들 어정쩡한 마필보다는 이 닥터 크리스의 이 힘으로 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힘도 힘입니다만은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을 주고 있더라고요. 딱 모래가 변수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잘 어떻게 조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적응을 시켜놨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선입견에서 움직였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선행을 가겠죠. 한두 마리, 많게는 두세 마리. 제가 봐서는 이 5억 5천이라는 상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두 마리가 선행을 가서 그냥 행대로 그냥 줄 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마리, 한두세 마리는 앞선에서 선행을 주고 외곽 선입, 외곽 선행, 또 그 다음에 또 선입,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세 마리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더 올라올 거. 그리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피들은 내측을 모래 맞고 또 따라갈 거고. 이런 경주 전개를 하다 보니까 모래 반응도 되고 선입이 되는 마필이 이 퍼니 와일드더라고요. 그럼 퍼니 와일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퍼니 와일드는 너무 유리해. 아마도 다수 많은 경마 팬들이 퍼니 와일드를 지지를 하고 인정을 할 거고 다수의 조교사들도 퍼니 와일드가 상대마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퍼니 와일드를 상대마로 지목했지만 다크호스는 누구냐? 안 뛰어본 마필이죠. 지난번에 퍼니 와일드랑 안 뛰어본 마필 그게 닥터 크리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마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에어포스 원도 선행 모래 반응이 있고 머스키 클레버도 문세인 기수 은퇴 경주로 이걸 타고 있죠. 참 2주 동안 몸을 만들고 이걸 타기 위해서 있는데 자 코리안 더비라는 아주 큰 대회에 문세인 기수의 은퇴까지 곁들여지고 있죠. 그 문세인 기수를 또 조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코리안 더비를 막 떠들면서 뭔가 모르게 문세인 기수 쪽으로 갑니다. 배당이 좀 흘릴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봐도 상대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반응이 있다 보니까 앞에 선입이 안 되고 앞에 말들이 먼저 자리 잡고 머스키 클리브가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모래를 계속 맞고 가는 경주 전개에서는 추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세인 기수가 아무리 문세인 기수라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말을 타는데 이렇게 큰 경주에서 끌고 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문세인 기수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저는 조금 좀 덜 본다. 그런 나머지 마필들은 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나마 이 라이브 스타는 이게 수상해. 지난번에 엄청나게 인기를 차지하고 장추열 기수가 따라가는 경주 전개를 하는데 모래를 엄청나게 맞더라고. 근데 막판에 쓰더라고. 과연 이게 조교사의 작전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마필이 선입권에서 힘을 안배를 해갖고 막판에 힘을 쓴다? 그랬을 때 과연 라이브 스타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좀 얘기 다르더라고요. 다른 마필들은 정말 저도 답답한 마필들이다 보니까 또 장담할 수가 없고 아무튼 이번 경주는 다시발 기수가요. 판타시티 포스도 조결하고 있고요. 브리더서도 조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탈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 말이겠죠. 판타시티 포스도 조결하고 있고 브리더설도 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퍼니 와일드의 닥터 크리스는 달아야 된다. 중간에 가야 된다. 첫 번째 퍼니 와일드. 3복을 가더라도 퍼니 와일드가 머리. 두 번째 닥터 크리스. 세 번째가 추이마. 누구나 아까 다시발 기수가 타는 마필. 판타가 될지 브리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발 기수 타는 마필. 그리고 추이마는 초콜릿. 제가 봐서는 지난번 3차 왔다 그래갖고 인기가 확 차지하진 않을 거예요. 추입이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조금 정리하는 거죠. 퍼니 와일드. 그리고 중간에 닥터 크리스. 그리고 세 번째 3복이니까 그죠? 그러면 추이마 한 두세 마리를 놓고 한번 배당을 어쨌든 배당이 나옵니다.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는 정리가 안 됐게 했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닥터 크리스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심 많은 닥터 크리스, 퍼니월드는 다들 얘기할 것이고 닥터 크리스도 훈련에 따라서 말이 얼마나 더 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재밌다. 그래서 퍼니, 닥터 크리스, 그 추이마, 초콜릿, 그리고 판타가 되든 브리가 되든 누구야 다시발 기수가 타는 마필 이런 마필도 해갖고 3복을 한번 가볍게 조금 응원하는 측면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자 이제 저는요 이제 코리안 더비는 저는 이걸로 끝입니다. 왜냐면 게이트가 나오면 괜히 뭐 인코스에 세능마가 있으면 뭐 그쪽으로 자꾸 현혹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뭐 게이트가 나와도 저는 현혹되지 않고 퍼니가 16번을 가더라도 저는 그대로 갈 겁니다. 닥터 크리스가 또 16번을 가더라도 오히려 닥터 크리스는 16번이 가는 게 저는 낫다 봅니다. 왜냐면 모래 피하기가 외곽이 더 좋아요. 인코스에 괜히 들어갔다가 진로가 딱 막혀보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예 외곽으로 빼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게이트를 떠나서 저는 지금 현재 예상이 그냥 그대로 밀고 가자. 뭐 게이트 나온다 그래갖고 다 맞출 것 같으면 뭐 추마표 뜨면 다 맞추겠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냥 코리안 더비는 그냥 제가 요걸로서 이제 마치고 서울 마지막 경주 2등급인데요. 2등급 1200 핸디캡입니다. 10경주인데 9마리더라고요. 9마리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걸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마지막 경주 아닙니까? 이거 승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승부도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10경주니까 뭐 9경주나 8경주에서 제가 막건을 또 살 건데 10경주는 그냥 가볍게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주가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수상하면 맞추면 되겠지만 수상하면 맞추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9마리예요. 9마리인데 배당 때 나오지 않아요. 저 어저께 마지막 경주가 굉장히 혼전 같은데 배당도 뭐 삼복대끼리가 쑥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런 거 봐서는 오히려 이거 말이 적은 경주에 혼전 같으면서 배당이 나오지 않을 때 이게 참 배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수상하더라고요. 1번 위고하이가 이동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장철 기수가 지난번에 등을 받고 선행을 받고 오마신차를 우승을 골인 시켰어요. 선행받고. 그런데 장철 기수가 훈련을 뭘 하고 있냐면 네이비 캡틴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장철 기수가 1월 5일. 자, 그러면서 지난번 조성원 기수 추임말 아예 못 탔죠. 이거 뭐 탄 것도 아니에요. 추임말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수를 내리고 장철 기수가 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왜 이런 건지, 이거요. 이건 대충 좀 짰다기보다는 조교사와 기수들 사이에 이게 뭔가, 신호가, 있습니다. 알죠? 장철 기수가 육아에 탔는데, 자기는 또 내비캠 탔고, 이러면 이 안에 조교사와 기수들 관계에 뭔가 서로 이야기가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싫어합니다. 예상 안 되죠. 누군가는 선행을 가고 누군 따라가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누가 또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가 있고 위고하이고 선행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땐 장철 기수가 네이비 캡틴으로 나오느냐? 그건 또 다르죠. 근데 이걸 핸디캡을 들여다보니까 또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수상한지 수상 안 한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따져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승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수상하고 어려워 뭔가 있어. 일단 맞건 안 삽니다. 네이비 캡틴이 보십시오. 위고하이가 66점에 승군전이죠. 66점에 52.5야. 저는 그래서 장초열 기수가 53을 최저 중량이 부담 중에 53만 말을 타죠. 그러니까 52.5 때문에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위고하이를 안 탄다 생각했는데 네이비 캡틴은 레이팅이 64점이야. 51.5야. 장초열 기수가 못 타요. 장초열 기수가 52.5도 못할 판인데 51.5를 어떻게 탑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장초열 기수는 이걸 알아요. 자, 지금 조교를 시키고 있죠. 1월 5를. 그럼 장초열 기수는 내가 51.5를 못하는 걸 알아요. 몸무게를 못 빼는데 이게 51.5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증량을 할지 이거는 모릅니다. 나는 증량을 53으로 해. 그럼 엄청나게 손해를 보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왜 장초열 기수가 이걸 훈련시키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위고하이도 왜 탈 수 있는데 넘겨주고 네이비캡 타고 있는 거. 그럼 다른 마필 드론 킬러. 자, 지난번에 우인철 기수인데 자, 이거는 또 8등 왔죠. 그리고 줄여들었죠. 좀 더 팔리겠는데 일단 누가 타더라도 일단은 조금씩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좀 덜 팔릴 거고요. 썬더드립. 자, 이 마필도 송저철 기수인데 지난번에 4착으로 거리 늘려서 추입을 왔죠. 1번 게이트. 이번에 뭐 일단은 거리 줄어들었고 또 추임마로서 뭐 팔릴 필요 없으면 팔리겠죠. 자, 킹하르 헤리카신 기수 직접 조결하고 있고 지난번 입사인 꼴은 있죠. 자, 선영 보내주고 따라갔어. 이번 또 많이 팔릴 거예요. 팔리는데 7세 마필로서 지금 최근에 컨디션 좋지만 자, 이 마필도 뭐 지난번에 워낙 편하게 뛰었고 자, 최근에 헤리카신 기수가 이거 들어온 뒤부터는 지금 말을 못 들고 있습니다. 헤리카신 기수. 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고 있고요. 페어 스카이즈도 이거 지난번에 우인철 기수가 김태현 기수가 꼴등했네요. 이것도 안 팔리겠네요. 안 팔리겠고. 대형 클래스는 김태현 기수가 추입으로 4착이 왔죠. 당연히 이번에 또 추입으로 날아옵니다. 자, 인기마죠. 이렇게 팔리겠죠. 킹하너, 대형 클래식. 더 플레이는 또 지난번 경주 또 6착이 왔죠. 자, 스타트는 됩니다만은 DCB 좀 약하죠. 최근에. 그레이스턴, 지난번 경주 정우주 기수의 또 추입. 그레이스턴. 그리고 유고하이 레비키튼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경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출마표가 뜨고 게티가 나오면 위고하이가 1번을 가고 네이비 캡틴이 9번을 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위고하이가 선행했는데 네이비 캡틴이 과연 누가 타느냐? 부담 중에 51.5인치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뭔가 있더라고요. 뭔가 있는데 왜 방송을 하겠어요?
이게 출마표가 뜨고 바로 우리가 예상만 보면 그럼 그대로 예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공부를 하면 아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런 경주는 우리가 피해가야 되겠구나.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피해가면서 우리가 다른 경주에 베팅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주에 베팅을 자신 있는 경주에서 따면 더 많이 따는 거고 이런 거 잃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큰 배당도 아니면서 애매한 경주에 그럼 툭튀가 쑥 뛰었다가 낭패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수상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요, 이 경주는요, 이신우 조교사와 우창구 조교사, 그리고 뭐 여기 뭐 조교사들 좀 있죠. 뭐 여기 또 16조, 22조, 52조, 뭐 수상한 마방 굉장히 많습니다. 우창구 마방에서는 썬더드림과 그레이스터물도 두 마리를 내보냈죠.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기보다는 무언가 여기 뭔가 있는 걸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이비 캡틴의 51.5 이거는 아닐 겁니다. 부담 중량이 증량을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 경주는요. 여러분 말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뭔가 정리를 내리지 못했 오히려 저는요. 오히려 아까 코리안 더비가 더 나았습니다. 저한테는. 아까 정리를 내렸잖아요. 틀리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가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리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왜? 아,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주는 살짝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게 마지막 경주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돈을 잃어갖고 여기다가 너무 무리수를 둘까봐 미리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과 좀 절제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마가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우면 피해가고 뭐 힘들면 참으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것도 압니다만은 그거 어떡합니까? 참고 인내를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소중한 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참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마라는 거죠. 세상에 돈이라는 거는 절대 쉽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돈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큼 또 의지력이 또 강해야 되고요. 의지력이 정말 강한 분들도 이상하게 경마장에 오면 의지력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의지력이 엄청 약했어요. 지금도 매경주 막건 사고 싶어요. 저도 돈이 막 엄청 많어. 그러면 막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는 맞추기도 많이 맞춰요. 하지만 틀렸을 때 제가 그 기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돈을 딸 때 기분이 좋은 것보다 돈을 잃었을 때 못 맞출 때 그 느낌과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팅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나 감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마도 예상가놈들이 욕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예상가놈들 뭐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예상가놈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놈들이고 정말 팬들은 돈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 얘기하면 돈을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돈을 제발 덜 잃어라. 덜 잃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무슨 놈이 경마하러 갔는데 자꾸 돈을 덜 잃으라 그러냐고. 돈을 따야지 이래야지. 예상가들은 돈을 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놈들인데 가면 돼. 그렇게 막 돈 따게 해주는 사람인데 가죠. 그게 어떻게 하면 결과는. 근데 그것도 웃기죠. 그놈들이 돈을 따게 해주면 지가 따면 되는데 왜 남들 보고 돈 따라 그래. 아, 주식을 하는데 주식 그 펀드 매니저가 맨날 오른대. 그럼 지가 사면 되지. 왜 주식한 사람 보고 그거 사라 그래. 지가 사면 돼. 지가 몰래 사 먹으면 되지. 아, 경마 크고 자신 있으면 지금 몰래 사 먹으면 되지. 지금 혼자 따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니까 저도 틀려도 여러분들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쉬어가세요.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물론 저도 뭐 좋은 놈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놈이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지만 저는 덜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돈을 따는 게 힘들고 잃는 게 덜 잃는 게 차선이다. 차선을 지키자는 거죠. 물론 경마라는 게 하다 보면 뭐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거 뭔 얘기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경각심 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경마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